지난주에 아노바 했고요. 오늘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에는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너무 많이 커버했더라고요. 넌리니어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데 넌 파라메트릭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카이스퀘어까지 하고 넌 파라메트릭은 어떤 거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번 학기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카이스퀘어 테스트예요. 저가 여기다 붙이는 걸 요새 까먹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세 종류 테스트가 있습니다. 굿니스 오브 핏이 있고요, 인디펜던스 있고, 호모지니티 이 세 가지 테스트가 있고요. 일단 굿니스 오브 핏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인디펜던스하고 호모지니티는 비슷합니다. 그 프로시저 자체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굿니스 오브 핏부터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넌 파라메트릭인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거 유튜브에서 본 건데 여기 링크 걸어져 있으니까 보시고 싶은 사람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사람 눈이 있는데 눈이 색깔이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눈 색깔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세 종류 색깔이 다 equally likely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이라고 그럴까요? 기존의 시어리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눈 색깔이 세 개가 있는데, 레드, 그린, 블루라고 그러죠. 색깔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실험을 했고요. 그랬을 때 결과가 22, 17, 59라고 그래보죠. 22, 17, 59. 저거 보기에는 기존의 빌리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H-Not은 기존이 맞다. Alternative는 아니다. 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쓰면 probability red, probability green, probability RGB가 3분의 1이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테스팅을 했는데 이제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모았을 때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판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 어떤 분포가 있어요. 요 분포가 있는데 요 분포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요걸 이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테스팅을 할 건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볼게요. 두 개만 있다고 그래 보죠. 이렇게 색깔이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건 3분의 1, 요거는 3분의 2라고.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데이터를 모았는데 요거는 뭐 30개, 70개 이렇게 모였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를 테스팅을 우리 벌써 했었는데 요거 테스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테스트 써야 될까요? 예. 조금 이거 했죠? P에 대해서 P가 3분의 1이냐 3분의 1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여기 P 해시 0.3이죠. P 해시. 우리 이거 뭐 가지고 했냐면 윤석열의 지지율 가지고 했었어요. 그죠? 윤석열 지지율이 30%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판단을 하려면 데이터를 모아야죠.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널 상황 속에서 P hat 요거 P라고 요거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나? P 해시라는 게 sum of xi over n이고요. 요거는 바이노미얼 np고, 그러면 평균이 np, np 분산이 이렇게 되고요. n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표준화를 해주면 평균으로 빼준 거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려주고, 오케이.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여기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해서 투사이드 테스트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 예. 근데 요때는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 레드냐 그린이냐. 근데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카테고리가 3개예요. 카테고리가 3개고,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기존의 빌리프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그랬을 때,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컬렉트를 했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거랑 달라진 거는 뭐냐면 카테고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 거예요. 4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냥 2개만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썼던 G 테스트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프로시저부터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를 observed라고 부르고요. observed가 22, 17, 59 더하면 얼마인가요? 요새 더하기를 하도 못해가지고 50, 22, 17, 59 22, 17, 59 너무 느리네. 어렸을 때는 금방금방 계산했는데 여러분 금방금방 계산할 것 같은데 안 도와주네. 98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프로시저는 이렇게 돼. expected라고 해서 98개 샘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그 3분의 1 그 레이셔가 맞다고 그러면 여기가 98 나누기 3, 98 나누기 3, 98 나누기 3 이렇게 될 거고 토탈은 98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를 설명을 하고 왜 그 프로시저가 make sense한가는 좀 이따 생각을 해볼게요. 뭐를 계산을 하냐면 expected 빼기 observed square over expected 것 같은데 요걸 계산을 합니다. 만나 봅시다. 오케이. 5 빼기 observed minus expected square expected. 여기 observed minus expected square over expected에서 싸움을 합니다. I K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expected는 요게 들어가는 거고요. observed는 요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expected가 여기 두 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요. 요게 statistic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theory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null이 맞다고 그러면 이게 카이스퀘어 분포가 됩니다. 카이스퀘어 분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은 k-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 degree k-1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리전을 생각을 해야 돼요. 크리티컬 리전이 양쪽에 생기는지 왼쪽에 생기는지 오른쪽에 생기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자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H not이 true라고 그래보죠. H not이 true라고 그래봐요. 오케이. 그러면 expected하고 observed하고 얼추 비슷하겠죠? true라고 그러면. 그죠? 그 얘기는 expected 빼기 observed가 작다는 얘기고요.
그걸 제곱을 하면 작다는 얘기고요. 썸을 한 게 작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누기 2 해야죠. 이렇게? 그 얘기는 크리티컬 리전이 이쪽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Not이 true라고 그러면 스태티스틱이 작은 숫자가 될 거고요. 그 얘기는 alternative를 서포트 하려면 큰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예, 요게 프로시저예요. 예, 왜 이게 make sense 한지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사람 스크린샷을 찍어온 거고요. 스크린샷 찍어온 거 쭉 보고 그걸 제가 코드를 임플리멘트 했으니까 좀 봅시다. 그래서 지금 RGB가 3분의 1이라고 다 생각을 했고 샘플링을 했고요. 그래서 요 샘플링을 딱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여기 B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이제 theoretically의 chi-square 테스트가 그걸 서포트 하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5인 경우인가 본데 observed가 이거는 다른 이그젬플이군요. 오케이, 요거 생각을 해보죠. 요거는 지금 처음에 요걸로 설명을 했는데 이그젬플이 바뀌었네요. 요 이그젬플은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12%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했고 그 중에 왼손잡이가 11명, 오른손잡이가 64명에서 토탈 75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null은 P가 0.12라는 거고요. 그러면 75명 중에 12%가 9명이 되고 나머지 88%가 66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bserved minus expected 해서 square를 해서 expected 나눠서 sum을 해주는 게 이제 statistic이 되고 그거의 chi-square 분포가 되고 degree of freedom은 k-1이니까 2 빼기 1이니까 1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G 테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 오브 시그펀스는 5%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정 중에 하나가 frequency가 expected frequency가 다 5보다 커야 돼요. 이것도 5보다 크고 이것도 5보다 크고 왜 5보다 커야 되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더니 0.505가 나왔고요. 그럼 여기가 0.505 아니, 가만 있어봐. 크리티컬 리전을 그린 거군요. 0.505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크리티컬 리전은 여기인가 봅니다. 5% 이쪽에 생겨요. 여기 계산을 했더니 여기가 3.841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전이 3.841 이거나 그 비온 그 리전이 크리티컬 리전인데 우리의 이 chi-square 스태티스틱은 0.505니까 굉장히 세이프한 리전에 들어가 있어요. null에 대해서. 그래서 null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요렇게 해도 되지만 아까 얘기한 그걸로 해도 됩니다. G 테스트를 사용해도 돼요. 이 경우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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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많이 썼네. 데이터를 보죠. 여기, 오케이. 지금 이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6개 카테고리가 있고, 6개 카테고리가 equally likely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예, observed가 이렇게 됐고, 그걸 토탈 sum 해서 equally likely하게 한 게 이렇게 되나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예, 요거 그냥, 야매로 만들었어요. 예, 곱하기 4 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바꿔주면, 어떨 때는 H0이 포함되다가 H0을 선택하다가 어떤 때는 H1을 선택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해요. 오케이?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거는 포뮬라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예,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expected가 있고 observed가 있으니까 그걸 요 포뮬라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요. 스태티스틱이 12.5가 나왔고요. 예, 지금 그 알파는 0.5%로 하는 겁니다. 스태티스틱은 이렇게 나왔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K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그러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K 빼기 1이에요. 5예요. 예, 그래서 P-밸류를 계산했더니 2%가 나왔어요. 그림으로 아마 이렇게 나왔어요. 스태티스틱가 12.5고요. 그러니까 12.5가 여기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매스가 얼마냐 계산했는데 그게 P-밸류입니다. 그게 2%가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 프린트가 됐네요. 스태티스틱은 12.5고요. 여기 12.5예요. 디그리 프리덤은 K-1 해서 5고요. 6 빼기 1 해서 5고요.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매스를 계산했더니 한 3%가 나왔어요. 그럼 알파가 5%일 때, 알파가 5% 있을 때 우리의 결론은 뭔가요? H0인가요? 아니면 H1인가요? 그러니까 오케이. 좌우지간 P-밸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P-밸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랬을 때 H0 기존 게 맞다는 거고요. 기존이 지금 equally likely한 거거든요. H1은 아니다. 오케이. 1번 H0, 2번 H1.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많이 0점 조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요거를 3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돌려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expected도 균일을 한 거예요. 동일해요. 균일해요. observed는 이렇게 됐고, statistic은 9.375가 나왔고요. P-밸류는 9.5 정도가 나왔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observed의 frequency를 보면 프로포셔널 해요. 아까 거랑 프로포셔널 했거든요. 프로포셔널하게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왔는데 아까는 p-value가 한 3%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 정도 나왔네요. 자, 그러면 H1이다. H1하고 H0가 H0하고 H1이 있는데 1번 H0다. 오케이. 2번 H1이다. 오케이. 예.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더 찍기 실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요거를 5로 바꾸면 더 심해질 겁니다. 네, 똑같아요. expected는 6개 카테고리의 균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observed는 아까랑 똑같은 레이쇼인데 단지 샘플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럼 p-value가 이렇게 됐고, 스태티스틱이 이렇게 됐고요. p-value는 이제 1%가 안 돼요. 요거는 저가 하드 코딩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p-value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면적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클래스가 지금 6개가 있고요. 클래스가 6개가 있고 observed라는 건 이제 데이터가 콜렉트가 그렇게 된 거예요. 6개 클래스가 있는데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이렇게 분포가 된 거고요. expected는 null 상황 속에서 expected니까 균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 빼기 2 해도 되고 2 빼기 5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스퀘어 할 거기 때문에 빼줬고요. 스퀘어를 했고 expected로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sum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sum을 하면 12.5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은 k-1이에요. 6 빼기 1, 그러니까 5가 됐고, p-value는 degree of freedom을 갖는 chi-square 분포에서 이 스태티스틱으로 주어진 12.5죠. 여기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p-value입니다. 그래서 p-value 계산을 보면 오케이. 패키지를 썼군요. 아니군요. 패키지를 안 썼군요. 여기 보면 stats chi-square 해서 degree of freedom 해서 survival function에다가 statistics 이렇게 집어넣어서 p-value를 이렇게 계산을 했군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statistic을 매뉴얼리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도 매뉴얼리 계산을 했고 스태티스틱도 매뉴얼리 계산을 했군요. 패키지가 있을 텐데. 여기 패키지로 계산을 했군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게 2번 계산을 했어요. 요거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요거는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고 계산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코드를 봅시다. 요게 데이터고요. 그래서 스태츠, 요게 사이파이에 있는 거거든요. 사이파이 스태츠에 있는 chi-square
chi2에다 observed 넣고 expected 넣고 그러면 두 개를 토해내는데 첫 번째 거는 statistic이고요. 두 번째 거는 p-value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수동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포뮬라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이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한 거고요. 저도 다 까먹었어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사용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막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그냥 손으로 계산한 겁니다. 패키지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그림 그리는 코드. 그래서 지금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기억이 안 나요. 위에 걸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안 나지만 기본적으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처럼 사용하면 돼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 구글한테 물어보고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자 여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렇게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5하고 2가 칼럼으로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5, 2가 로우로 붙을 거예요. 그래서 해보려면 제일 간단한 건 돌려보는 겁니다. 여기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너무 많아서 판다스하고 넘파이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observed가 이렇게 들어가고 expected가 이렇게 들어가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돌려보면 되겠죠? 어떻게 계산했나? 자, 봅시다. 그래서 이건 numpy 어레이고요. numpy 어레이고 데이터가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5에다가 observed numpy 어레이를 집어넣었고요. 2에다는 expected numpy array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5하고 2가 칼럼으로 잡힐 겁니다. 5하고 2가 칼럼으로 잡힐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근데 제가 요거를 눕히려고 그래요. 트랜스포즈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0, 1, 2, 3, 4, 5 있는데 요거를 별로 안 좋으니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락을 사용을 했고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는 락이 있고 아이락이 있습니다. 락을 이용해서 5로우하고 5로우에서 2로우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5 빼기 2라고. 그 다음에 스퀘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눠줘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걸 다 썸을 하면 요게 스태티스틱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넘파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한데 조금 주의할 게 인덱스를 사용할 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락이 있고 아이락이 있어요. 그게 비헤이버가 달라요. 아이락은 임플리시트하게 주어진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넘파이랑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락은 explicit하게 주어진 인덱스들을 사용하는데, 그때는 끝점이 포함돼요. 슬라이싱 할 때 numpy, string, list 모두 다 끝점이 포함이 안 돼요. 근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슬라이싱 할 때 락을 사용하면 끝점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카이스퀘어 분표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오케이. 자, 요거를 OI라는 건 결국은 인디케이터 펑션들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생각을 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면 1, 그렇지 않으면 RGB로 하겠습니다. RGB 컬러 색깔이 RGB가 있어요. 그러면 R이냐 그러면 yes, 그러면 거기가 1이 되는 거고요. G냐 물어보면서 거기 yes 그러면 거기서 1이 되는 거고, B냐 그랬을 때 yes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observed라는 건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R이냐, G냐, B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샘플이 1이나 0을 제너레이트 해주고요. 그러면 그걸 썸을 한 게 observed고요. expected는 이렇게 될 거고요. 요 expected가 NPI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걸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네, 조금 나이브하게 써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제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그젝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OI를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보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근데
x를 썸을 한 거는 요거는 0, 1을 썸을 한 거기 때문에 바이노미얼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np고요. 분산은 npq예요. 근데 지금 밑에가 np로 스퀘어 루트 np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1 빼기 np q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그젝트 하지 않아요. 이그젝트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하나는 정규 분포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스퀘어를 면 카이 스퀘어 분포가 되고, 그걸 썸을 하니까 카이 스퀘어 분포가 될 거고. 근데 요게 디펜던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S 스퀘어 할 때처럼 여기가 K-3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그젝트예요. 여기까지 이그젝트예요. 근데 밑에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안 들어가서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 줬고요. 그래서 근사라고 생각을 해서 물결 무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게 보면 그래서 카이 스퀘어 분포 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K-1이겠다. 그 샘플 베리언스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비디오를 보니까 이게 여기 두 개일 때 이게 이그젝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아노바에서 보면 스퀘어를 막 해주면 크로스팅 텀이 다 제로가 됐잖아요. 여기서 매직이 발생을 한 이게 이그젝트예요. 이 비디오에서는 K가 2일 때 요거가 같다는 걸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노바에서 크로스팅 텀이 0이 되듯이 여기서 일종의 매지컬하게 여러 가지 게 이게 컨비네이션이 잘 맞아들어서 이게 이퀄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규 분포에서 사용하는 아규먼트들을 사용을 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좀 누가 이런 작업을 했는지 좀 찾아봤는데 요새 좀 나이가 들으니까 히스토리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없나? 여러 가지 버전이 있군요. 그래서 어디선가 봤는데 칼 피어슨이 요쪽을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개일 때 그 아이덴티티를 계산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된다고 그럽니다. 예, 확인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아노바 때 크로싱 텀이 제로가 되듯이 여기서도 매지컬리 이퀄이 성립을 하나 봅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건 근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 비디오 보고 요 위키 다큐멘테이션을 보니까 이게 이그젝트더라고요. 네, 좀 신기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멀리티 시어리를 쓰면 요게 이렇게 되겠죠. 질문 있어요? 요 굿니스 핏에 대해서? 예, 요거는 제가 수업 끝나고 제가 강의 노트는 올려드릴게요. 러너스에 요 굿니스 오브 핏, 그냥 요번 학기 썼던 강의 노트 그냥 한꺼번에 집으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굿니스 오브 핏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카테고리가 두 개일 때 우리가 G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이 30%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을 했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두 개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서 카테고리가 여러 개로 늘어난 겁니다. 빨간색이냐 그린색이냐 녹색이냐. 오케이. 그래서 그걸 굿니스 오브 핏이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인디펜던스하고 호모지니어티가 있는데 프로시저는 똑같습니다. 인디펜던스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눈의 색깔이 RGB고요. 사람 눈의 색깔이 RGB고 그 다음에 메일, 피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테스팅을 하냐 하면 메일, 피메일이라는 것과 RGB 눈 색깔이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디펜던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눈이 더 빨간색 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첫 번째 랜덤 베리어블은 젠더예요.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랜덤 베리어블은 색깔이 눈 색깔이 R이냐 G냐 B냐. 그래서 그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X하고 Y가 둘 다 categorical variable이에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아니고 categorical variable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시저를 설명을 하고 그 프로시저가 왜 맥센스한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게 데이터예요.
각각의 카테고리에 샘플이 몇 개 잡혀 있느냐 그게 잡힌 거고요. 그래서 로우 썸을 해주고 칼럼 썸을 해주고 토탈 98명입니다. 그래서 저기 박스 안에 있는 숫자를 98로 나눠주면 일종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해당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나오는 요 observed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expected입니다. 요 expected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부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robability R은 얼마로 에스티메이션이 되나요? 그러니까 레드일 확률 RGB라고 하겠습니다. 레드일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레드가 제일 윗게 레드라고 생각하세요. RGB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레드의 샘플이 몇 개 있나요? 22개죠. 남자가 10, 여자가 12. 22개죠. 토탈은 98이죠. 그러니까 확률은 어떻게 돼요? 22 나누기 98. 오케이. 지금 에스티메이션입니다. G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네. Red RGB B는 메일, 피메일은 Q로 하겠습니다. Q, 메일. 메일은 얼마인가요? 네? 42분의 98. 피메일은 56분의 98. 오케이? 그래서 지금 메일, 피메일을 디사이드하는 랜덤 베리어블하고 RGB를 디사이드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probability red고 메일일 확률은 독립이니까 probability red 곱하기 probability 메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립을 가정을 하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probability는 그렇게 되고 expected number라고 그럴까요? red mail은 샘플 사이즈가 98.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보면 여기에 expected가 어떻게 나오냐면 대응하는 요 숫자,
대응하는 요 숫자를 곱해서 요 숫자로 나눠주면 이렇게. 그래서 expected가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make sense 하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로부터 레드일 확률, 레드, 그린, 블루일 확률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 피메일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독립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메일, 피메일을 디사이드하는 베리어블하고 RGB를 디사이드하는 베리어블이 독립이라고 그러면 요 조인트는 마지널의 프로덕트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메일일 확률 곱하기 레드일 확률이 곱해지면 돼요. 근데 샘플을 98개 뽑은다 그러면 곱하기 98 하면 요게 expected number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요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56 곱하기 22 해서 98을 나눠주면 돼요. 예, 한번 해봅시다. 요 12.6 그러면 56 곱하기 22 나누기 98 12.6이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셀마다 observed가 있고요. expected가 있어요. 그래서 observed 빼기 expected 해서 스퀘어를 해주고요. expected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해줘요. 오케이? 그게 우리의 스태티스틱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은 로우의 개수 빼기 1, 칼럼의 개수 빼기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프로시저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observed 빼기 expected 스퀘어 나누기 expected 썸을 하는데 아까는 로 하나만 있었어요. 로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좀 보죠. 이게 데이터예요. 지금 이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로우는 눈 색깔이 RGB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칼럼이 3개예요. 칼럼 3개 뭐 할까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는 눈 색깔이고 하나는 머리 색깔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RGB. 오케이? 그래서 지금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머리 색깔하고 눈 색깔하고 독립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아마 그 패키지를 사용하면 데이터만 집어넣어주면 될 겁니다. 한번 코드를 보죠. 이게 데이터고요. 데이터가 numpy 어레이고요. 오케이. 예, 요겁니다. 스태츠에 이거 사이파이에 있는 거예요. 스태츠에 chi-square underscore contingency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 컨틴전시라고 부르는 게 이걸 컨틴전시 테이블이라고 부를 겁니다. 예, contingency table, cross tabulation, cross tab. 예, 요걸 contingency table이라고 불러요. contingency가 뭔가? 예, 제가 요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걸 contingency table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데이터 던져주면 돼요. 데이터 던져주면 4개를 주네요. 4개를 던져주네요. statistic, p-value, degree of freedom, expected. 이렇게. 그래서 여기 봅시다. 요거 제가 다 프린트한 거예요. statistic에 13 정도가 나오고요. p-value는 1%가 채 안 나오고요. degree of freedom은 4예요. 여기 왜냐하면 3 빼기 1 곱하기 3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해서 degree of freedom이 4가 나온 거고요. expected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투표를 해야죠. 그래서 H0은 독립이라는 거고요. H1은 아니다는 거고요. 1번 독립이다. 2번 독립이 아니다. 예. 해보죠.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 아니다입니다. 예, 봅시다. 여기 데이터가 보면 여기에 세게 몰쳐 있네요. 여기에. 그죠? 오케이. 그래서 독립일 경우에 여기 expected고요. 그래서 여기 24하고 25는 얼추 맞는 것 같고요. 여기가 조금 잘 안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 안 맞고, 여기도 잘 안 맞고, 여기는 잘 맞고, 예, 여기도 잘 안 맞고, 예. 그래서 잘 맞는 데도 있고, 잘 안 맞, 조인트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고요. 만약에 이 X하고 Y가 독립일 경우에 expected frequency입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잘 맞는 데도 있고 잘 안 맞는 데도 있는데 오버all 잘 안 맞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 아까 봤던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인데 예. 오케이. 그래서 예, 조가 요거를 확인을 밑에서 코드로 구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나 봅시다. expected가 24, 36, 30, 40, 60, 50, 16, 24, 20 제대로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코드가 어떻게 구현이 돼 있냐 하면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데이터가 들어갔고 패키지를 사용을 합니다.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시킨 거고요. 되게 간단하죠. 그냥 데이터만 던져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패키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패키지가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제대로 이해가 됐는 건지 맨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패키지 안 하고.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쭉쭉쭉쭉 계산을 한 겁니다. 쭉쭉쭉쭉 계산을 해서 이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df observed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df expected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아까 그 계산 그 로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걸 보려면 요거 하나하나 따서 아까처럼 요 부분만 카피해서 하나하나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걸 보면 될 겁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찾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이다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커맨드 모르면 이제 구글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렇게 되고요. 뭐 로직은 뭐 아까랑 비슷한 로직일 겁니다. 아노바 1A 아노바, 2A 아노바 있죠. 2A 아노바 더 복잡해요. 이거 더 복잡할 겁니다. 근데 결론은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3웨이 아노바는 없나? 3웨이 그거는 없나? 오케이. 이게 인디펜던스예요. 그 다음에 오늘 카이스퀘어 끝내버리죠 뭐. 호모지니티인데 이게 동일한 프로시저를 갖습니다. 동일한 프로시저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호모지니티하고 인디펜던스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게 머리카락 색깔이 RGB인 거하고 눈 색깔이 RGB인 거였잖아요.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머리카락 그 눈 색깔이 R하고 G가 있고요. 머리카락 색깔이 RGB, 뭐 사이언, 머컨타일 뭐 그런 식으로 할까요? 저거 그림 그릴 때 많이 쓰는 컬러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눈 색깔이고요. 여기 로우는 눈 색깔이고 칼럼은 머리카락 색깔이에요. 아까는 3개, 3개였는데 이번에는 2개, 5개네요. 그래서 인디펜던스를 체킹을 하는 거는 뭐냐면 머리 색깔하고 눈 색깔하고 독립이냐를 체킹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근데 호모지니어티는 질문이 달라요. 질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디펜던스는 눈 색깔하고 머리 색깔이 독립적이냐 아니냐를 질문을 한 거고요. 호모지니어티는 뭐냐면 눈 색깔이 레드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머리 색깔의 분포하고 눈 색깔이 그린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머리카락 분포하고 색깔의 분포가 동일하냐 아니냐예요. 이렇게 써서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X가 여기가 RGB 눈 색깔이에요. X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Y는 헤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어가 RGB 이렇게 했을 때인데 처음에 질문을 한 거는 뭐냐면 X하고 Y가 독립이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인디펜던스 테스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호모지니어티 테스트는 뭐냐면 눈이 레드일 때 Y의 분포하고 그린일 때 Y의 분포하고 블루일 때 Y의 분포가 같다는 게 널입니다. 그리고 H1은 다르다.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그젬플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그젬플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이그젬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 세 개 중에 하나에서 가져온 이그젬플일 텐데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거 칸에서 가져온 것 같네요. 칸 아카데미.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인가?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10년 전하고 똑같다. 10년 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 10년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 혹은 10년 전보다 안 좋아진 것 같아. 10년 전보다 정말 안 좋아진 것 같아. 뭐 그런 거를 서베이를 한다고 그래보죠. 그래서 캐나다하고 US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캐나다하고 US에서 서베이를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았어요. 별로
무슨 이그잼플이 있을까? 저 기억에 이게 의료 관련된 이그잼플이었는데, 오케이, 이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캐나다는 연대라고 치고, US는 고대라고 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satisfaction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해보죠. 오케이? 그러니까 연대 학생이 있고 고대 학생이 있는데 각각의 대학교 생활에 어떤 satisfaction 레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1, 2, 3, 4, 5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캐나다 연대생이 느끼는 캠퍼스 라이프의 satisfaction의 분포하고 고대생이 느끼는 캠퍼스 라이프의 satisfaction 레벨 분포가 같다는 게 첫 번째고요. alternative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인디펜던스는 어떤 질문이냐면 인디펜던스는 어떻게 질문을 하는 거냐면 대학이 두 개가 있어요. 연대, 고대가 있고요. 그게 X고 Y는 그 satisfaction 그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satisfaction 레벨 1, 2, 3, 4, 5 그거예요. 그랬을 때 독립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캠퍼스 라이프의 satisfaction 레벨하고 그 학교의 종류하고 무관하다는 게 인디펜던스예요. 호모지니어티는 연대생의 satisfaction 분포하고 고대생의 satisfaction 분포가 같으냐 다르냐 하는 거. 질문이 달라요. 그래서 그 프로시저 자체는 동일하고요. 프로시저 같은 샘플링이 다르게 샘플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오케이. 독립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독립 테스트는 뭘 테스트하는 거냐면 학교하고 satisfaction 레벨하고 독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샘플을 어떻게 뽑을 거냐면 샘플이 한 명 딱 들어오면 학교가 어디냐를 기록을 할 거고요. 레벨이 어디냐 이걸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테스트를 하려면 샘플을 하나 잡으면 거기에 학교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satisfaction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콜렉트를 할 거예요. 독립성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면. 근데 호모지니어티는 호모지 테스트는 뭘 테스트하는 거냐면 고대일 때 레벨의 분포하고 연대일 때 레벨의 분포가 같으냐 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생이 느끼는 캠퍼스 라이프의 레벨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부터 5까지. 그 분포하고 연대생이 느끼는 캠퍼스 레벨 분포가 같으냐 다르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면 고대 가서 샘플을 모아요. 여기 레벨이 이렇게 고대 가서 하나 가져오고요. 연대 가서 레벨을 이렇게 학생들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컬렉션 하는 작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독립성 테스트를 할 적에는 사람을 한 명을 데려오면 거기서 학교가 어딘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satisfaction 레벨이 얼마인지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샘플링을 하는데 호모지니어티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고대에 가요. 고대에 가. 그래서 거기서 레벨을 쫙 모으고요. 그 다음에 연대 와서 또 레벨을 딱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독립성 테스트하고 호모지니어티 테스트의 큰 차이점은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 하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테스팅하는 테스팅 하이퍼시스의 그 센텐스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죠. 오케이. 근데 프로시저 자체는 동일합니다. 프로시저 자체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보죠. 이게 저 기억에 칸 아카데미에서 제가 보고 만든 건데 의료 시스템에다가 satisfaction 레벨을 1, 2, 3, 4, 5를 준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US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캐나다 사람들이 느끼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 satisfaction 레벨하고 US 시리즌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satisfaction 레벨에 대해서 느끼는 게 같은지 다른지 그걸 판단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데이터예요. 이게 데이터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프로시저는 똑같습니다. 아까 썼던 스태츠의 chi-square contingency 요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데이터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스태티스틱은 11.72 중요한 건 p-value입니다. 0.02 오케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여기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여기는 5 빼기 1이니까 4니까 1 곱하기 4에서 4가 나온 거고요.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그래서 p-value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의 satisfaction 레벨하고 캐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satisfaction 레벨하고 1번 같다. 2번 다르다. 자, 1번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2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코드 자체는 동일하게 짜여져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지금 패키지를 사용해서 쪼르륵 나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맨땅으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맨땅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패키지에서 나온 아웃풋이에요. 패키지에서 나온 아웃풋이고, 그래서 저가 패키지에 버그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맨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1.72 12.72 맞죠? 11.72 5484 722 39 528 끝자리가 틀렸네요. 버그가 있나 봐요. 이 정도면은 완전히 일치한 겁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4고요. p-value가 이렇게 나왔고 0.0 195 1376 35 70 99 62 끝에 두 자리가 틀렸네. 이거는 아마 그 스태츠에서 사용하는 그 모듈이 좀 오래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스태츠가 오케이. 차이가 오케이. 지금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넘파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이 사이파이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포트란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란에서 사용하는 패키지가 조금 다르고 그런 사용하는 패키지가 조금씩 달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 오케이. 인터넷에 있는 거 하나 찾아볼까요? 이그젠플이 있네요. 이게 뭐지? 이거 리사이클을 하냐 안 하냐인 것 같고, 이게 뭔가? 오케이. 그래서 뭔지 모르겠네. 이게 pamphlet, phone call, control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확 와닿지 않는 이그젠플이네요.
오케이, 여기 보면, gender라는 베리어블이 있고요. male, female 있고, smoking은 non-smoking, past smoker, current smoker, 그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은 어떤 ID라는 건 어떤 사람을 의미할 거거든요. 그 사람이 스모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패스트 스모커냐, 그러니까 커런트 스모커냐, 패스트 스모커냐, 넌 스모커냐. 그 다음에 젠더는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인디펜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호모지니어티를 테스트를 하려면 메일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메일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따로따로. 근데 지금 이건 컴바인드에서 데이터가 모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모지니어티 테스트가 아니고 인디펜던스 테스트입니다.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좀 뉘앙스가 다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메이저를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거. 요거는 SPSS라는 패키지. 제가 어렸을 때는 SPSS가 저기 상대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새는 다 파이썬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그젠플이 오케이, 여기 이그젠플 좀 봅시다. 펜스테이트 거기서 여기 보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 다음에 텍스 리폼, 그러니까 세금 리폼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거는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인디펜던스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호모지니어티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인디펜던스 테스트를 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샘플링을 데이터를 컬렉트 할 적에 그냥 딱 잡아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아니면 무응답이냐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디펜던스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데모크래틱만 쫙 모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때 딱 사람 보고 이제 데모크래틱이냐 리퍼블리칸이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데모크라틱 파티에 가가지고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리퍼블리칸 파티에 가서 샘플링하고 그러지를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호모지니어스 테스트가 아니고 인디펜던스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고 계산 안 했나? 여기 계산했네요. 예, 계산했어요. 예. 그래서 degree of freedom은 여기 2 빼기 1, 여기 3 빼기 1 하니까 3개가 될 거고요. 예, 궁금하네요. 결과가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안 나왔네요. 궁금한데. 오케이, 궁금하니까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만 필요할 건데. 오케이. 요거가 인디펜던스 테스트일 것 같고요. 아, 138. 138, 83, 64. 138, 83, 64. 여기 딱 봐도 다른 것 같은데요. 이쪽은 페버 쪽이 많고 이쪽은 오포지션이 많네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티는 아닌 것 같고 호모지니어티하고 인디펜던스는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결론은 다르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P-밸류만 찍읍시다. 오케이. 그래서 딱 보기에 독립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리퍼블리칸 같은 경우에는 오포지션이 많고요. 데모크래틱 같은 경우는 페버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호모지니어티라고 그러면 데모크래틱의 분포하고 리퍼블리칸의 분포가 달라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티 테스트하고 그 인디펜던트 테스트하고 결론은 같거든요. 프로시저도 같고 단지 데이터를 어떻게 콜렉트 하느냐 그리고 그 최종 결과를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느냐 그거만 차이가 있는 거지 프로시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모지니어티 테스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달라요. 보기에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테스트 결과도 다른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오늘은 카이스퀘어 테스트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냥 그 non parametric이 뭔가
간단하게 맛보게 하고 이번 한 학기 동안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